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주봉부터 한번 볼게요. 와, 최근에 한 3배가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좀 롤러코스터처럼 됐는데요. 성문전자는 일단 길게 보면 1,000원 정도에서 근처에서 저점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3번이나 되게 죄송합니다. 3번이나 굉장히 예쁘게 저점을 만들고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상승한 구간에서는 거의 저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일봉 보시면 더 이제 현기증 납니다. 제가 일봉 보시면서 제가 첫 번째 잡아드린 위치가 1,500원이었을 텐데 그때 제가 잡아드렸던 게 1,500원 선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한 1,300원, 400원 정도까지 봉 중간쯤에서 모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모였다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거 바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3,000원대까지 거의 4,000원대 가까운 금액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장 하락을 해서 지금은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 실적과 함께 2,500원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멀티플로 보면 나쁜 성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PBR이니 PER이니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저기를 가지고 있고, 홍문전자는 컨덴서 관련된 방막 컨덴서 관련된 업종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방막 컨덴서에서 특정한 시장의 반 정도를 먹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강소기업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자체는 되게 크지는 않아요. 한 53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됐고요. 그거 보시게 되면 3년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그 환율이 급등하면서 좀 수혜를 많이 봤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출도 상당히 많은 매출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죠.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한 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은 것이 좀 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PER이 29라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의 측면인 것 같아요. 적어도 한 5%, 6% 정도만 올려줬어도 요게 한 15 정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PBR이 1.2인 거는 오늘 급상승의 영향입니다. 30%급 저기 됐죠. 상한가를 갔잖아요. 일단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1,500원에서 이게 1,200원쯤 내려와주면 상당히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저기를 보시면 제가 1,500원대에 아마 상한가 가는 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이 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느 점이요? 한 번 쉬고 상한가 갔을 때, 스타에서 상한가를 2,100원, 2,000원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2,000원 선에 말씀 안 드렸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2,000원 선에 제가 뭘 해놓은 게 없잖아요. 표시를 해놓은 게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1,500원에 확실하게 금이 그어져 있고, 제가 중단에 여기에 보시는 한 1,200원, 1,300원 선 말씀을 드렸던 건 아마 조정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정점이고 자시고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1,500원에서 바로 4,000원 가까이 3,600원으로 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해석하기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때 너무 급등을 했고, 그 급등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그 매집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때 매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사실 판단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매집이 충분히 되었어야 됐다라고 보는데, 매집량 자체가 이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 해석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성문전자는 수익 구간이 한번 끝났느냐, 아니면 향후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향후에 더 높은 어떤 상승 구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문전자 전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때의 영광은 15,000원짜리 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1,000원에서 3,000원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문전자가 지금 한 번에 뭐 작은 수익 구간이 지나갔지만, 그 작은 뭐 수익 실현 구간이 지나갔다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 과연 이게 제대로 수익 실현이 되고 매집이 된 상태로 간 거냐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보시게 되면,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제가 좀 열어보게 되면, 주봉 보시게 되면 지금으로 보면 뭐 성문전자가 거의 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가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지금 성문전자는요, 실제로 일봉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크게 되었던 요 저기를 거래량 부분들, 요 고점들, 전고점을 한번 극복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큰 조정 구간을 거쳐서 지금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요것도 한번 조정될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뭐 이대로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은 조금 쉽지는 않다. 어쨌든 간에 컨덴서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기 부품, 전자 부품 쪽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배구조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아까 25% 정도 대주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23%네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아요. 보통 20-30% 안에서 움직이고 40% 넘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지배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PER도 PBR도 PSR도 그냥 1 근처를 가고 있고, PER만 조금 영업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약점과 강점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력이 어떻게 갈 거냐, 그런 부분을 가격 측면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무슨 그 예를 들면 자 뭐가 있을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100% 이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순하고 수익은 좀 못 내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거의 2배 넘게 상승을 한 결과값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결코 높은 가격도 아니지만 그렇게 저평가된 구간도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되게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요. 다른 이제 멀티플 지표들 같은 경우는 평균에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향후에 이제 영업과 수익률의 어떤 변화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성문전자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 변화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언하기가 조금 너무 힘들어요. 얘는 잘 갈 건가? 라고 하도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사람 갔다 왔다 뭐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판단,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일단은 거래량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 거래량에 비하면요 뭐 이렇게 큰 거래량도 아닙니다만, 일봉하고 주봉을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일봉으로 제가 일관성 있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나왔던 요쪽의 거래량과 비하면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량을 제법 발생시키면서 뭔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상승의 어떤 전조량,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정확 혹은 약간 불명확한 정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 내용, 요 상한가 있죠, 처음에 올라갔던 굉장히 오랫동안 지켰던 상한가를 다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요 상한가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요 상한가가 어떻게 보면 요 지금 내려왔던 조정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점이 되었다,
라는 부분들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간단하게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요 봉의 내일 진행 상황들이 조금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문전자는 오늘 상한가 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맞춰볼 거고요. 코스모스 로보틱스는 오늘 상한가 보셨던 것처럼 신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이제 계양전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계양전기는 성문전자도 비슷하고 계양전기도 비슷해요. 실은 자 얼마 전에 봤을 때 계양전기도 한번 제가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시기에 1월 달쯤에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똑같이 올라가고 조정기 받고 오늘 급상승 모양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제가 3,500원대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튀어 올랐죠. 뭐 제가 그 정도까지 예측할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측이 아니라 그냥 저는 상황을 보는 거고 지금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해 드릴 뿐이지 앞으로 오를지 모를지는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어쨌든 계양전기랑 비교해 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두 종목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 같던 종목들의 과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모아놓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도 한번 재미삼아 보십시오. 자,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